솔직히 화장실에서 오윤혜를 만나는 게 편하지는 않았다. 하나, 둘, 셋. 네. 남친이 원나잇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용서해줬어? 이게 지금 다 다른 남자인 거죠? 이거 쓰레기 3번입니다. 네. 스포츠 토토? 이런 거 근데 약간 불법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돈을 좀 날렸는데 저한테 10,000원만 달라는 거예요. 네, 오윤혜 씨 오늘은 또 매불쇼에서 광고 요정을 납치해 왔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니 우리 무섭게 왜 그래요? 어린 사정이들이 친구한테. 쇄도했거든. 광고 요정 좀 초대해 주세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마치 잡아오면 안 되죠. 제가 그리고 아시죠? 진짜 말 먼저 잘 못 거는 거. 못 걸죠. 아예. 근데 근데 제가 이제 화장실에서 이분을 몇 번을 사실 만났어. 뭔가 그 시간대가 좀 늘 네. 맞나 보다. 제가 매주 월요일에 거의 출연하니까 네. 몇 번을 만났는데도 제가 얘기를 못 하고 있다가 5번째쯤 만났을 때 이때쯤이면 납치해 와도 되겠다. 이 정도면은 안면이 텄으니까 좀 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납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빨리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오늘의 게스트입니다. 매불쇼 광고 요정 중에서 이렇게 말하면 다른 분들 조금 서운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장 예쁘다는 분을 모셔왔습니다. 최효진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월요일 광고 요정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밖에서 울다가 왔어. 잡혀왔다고. 아니 저랑 화장실에서 몇 번을 마주쳤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때 우리가 그냥 눈인사 안녕하세요 정도만 하고 네. 말을 아예 안 하다가 네. 어느 날 제가 핑크색 명함을 꺼냅니다. 그 무서운 명함을 꺼냈군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는 그 핫핑크의 명함을 네. 드렸죠. 근데 명함을 줬는데 한 몇 주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그리고 고민을 했겠지. 그래서 난 고민을 하고 안 나오고 싶으신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또 만났어. 화장실에서. 그동안 얼마나 두려웠겠어. 계속 언니를 만날까봐 두근두근하고 피해 다녔을 수도 근데 있어. 그때도 한 번도 내가 물어보질 않았어. 그리고 그냥 그게 더 헤어졌지. 무섭지. 만났을 때 네. 갑자기 이제 효준 씨가 저한테 먼저 얘기를 하는 거야. 명함을 잃어버렸다고. 네. 잃어버린 거 맞습니까? 아니 그때 네. 저는 광고 연습을 화장실에서 하거든요. 열악해. 아니 화장실이 되게 쾌적하고 좋아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하는 건데. 근데 왜냐면은 그 공간이 사실 방송 촬영을 하고 있기 맞아. 때문에. 맞아요. 또 조용히 해야 되고 네. 생방송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화장실에 가서. 근데 이제 2부가 이제 순서가 다가오면 항상 화장실에 한 번씩 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만나고 이제 그랬었는데 핑크색 명함을 받고 제가 또 채널을 찾아봤죠. 그래, 그래서 어떤 채널인가? 네. 근데 살짝 걱정은 했어요. 제가 여기서 과연 이 재미난 입담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은 있었지만 그래도 명함을 주셨잖아요. 자, 바로 아니여러분들 이 공포의 아니, 핑크색 뒤를 명함이. 해죠. 이 명함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리기 쉽지 않은 색깔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광고를 할 때 들고 가는 가방이 따로 있어요. 넣었던 것 같은데 그 가방이 한번 차에서 쏟아지면서 이제 명함의 행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뵈면 저 채널 찾아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나가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했는데 또 그때 계속 몇 번 엇갈렸을 거예요. 금방 또 어쩔 수 없이 네, 엇갈렸죠? 피한 게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좀 정통으로 마주쳤을 때가 있는데 그때 제가 그때 명함을 잃어버려서요 라고 그래서 그때 또 피디님 연락처도 받고 네. 자, OX로 들어주세요. 뭐 솔직히 화장실에서 오윤혜를 만나는 게 편하지는 않았다. 좀 솔직히요. 부담스러워. 명함을 받고 난 이후든 이전이든. 하나, 둘, 셋. 네. 어떤 점이 그렇게 무서웠음이? 잠시만요. 제가 제 이제 성향상 그랬던 것도 있는데 사람을 마주치면 무조건 말을 거는 성향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월요일날 MC 하시는 이지선님이랑도 항상 화장실에서 마주치면 제가 막 이렇게 말을 걸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공통점이나 공감대가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네님 어렵지. 같은 경우는 이제 만나면 제가 말을 걸고 싶은데 도대체 무슨 말을 걸어야 될까에 대한 그 부담이 있어서 약간의 그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무섭고 이런 걸로 전혀 막 그랬던 거 전혀 아니고요. 강한
대한 부정은 강한 긍정적.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근데 아닙니다. 제가 또 막 말을 거의 하지를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더 말을 걸고 싶으면 내가 뭐라도 효진 씨 뭐 이렇게 해서 말을 걸었을 텐데 제가 그게 또 아예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계속 손 씻고 있으면 우리 효진 씨는 이렇게 계속 옆에서 이제 내가 빨리 나가 연습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씻고 이제 나가야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그 화장실을 불러낸 건 아니죠, 언니가? 거의 기세가 많이 눌린 느낌도 있어서 옆에 그래 내가 빨리 가야겠다. 방송하시는 거 보면서 그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친해지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안 친해지면 무섭죠? 안 친할 때는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실 방송을 시원시원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윤혜님이 나의 친한 언니라면 나는 앞으로 너무 든든하겠다. 약간 이런 생각에 언니가 다 지켜주겠다. 네네 약간 그런 생각에 가까워질 수 있다면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약간 이런 본능이야, 거야. 본능, 그치? 학창 시절에 되게 잘 노는 무서운 언니가 있는 거야. 선배 언니가 있는데 이 언니한테만 예쁨 받으면 학교 생활이 편해질 것 같아. 난 체육한테도 할 말 다 하니까. 이제 우리 효진 씨가 궁금한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어떻게 됐는지가 좀 광고 궁금할 것 요정은 같아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광고 요정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릴 때도 있다고 들었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 월요 광고 요정이었던 그 개그우먼 오마주 언니가 계세요. 근데 그분이랑 같이 EBS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연이 닿아서 좀 친하게 지내다가 언니가 이제 매불쇼를 이제 그만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지인을 추천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받으셨대요. EBS에서 했던 프로그램이 또 생방송이었어요. 그래서 언니가 그러면 효진이가 좀 잘 맞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를 해주셨고 미팅을 했고 이제 그렇게 그냥 뭔가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합류를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럼 나간 소개로. 자리를 좀 이렇게 소개로 채워주는 느낌으로 들어오셨군요. 네, 맞아요. 앞에서 오디션을 해요? 뭐 광고 이런 해보세요. 준비한 거 있어요. 이런 것도 보여달라고 했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진 않았고 사전에 뭐 카메라 리허설 정도만 좀 전주에 진행을 하고 거의 금방 합류가 된 오. 상황입니다. 매불쇼를 그러면은 원래 알고 있었어요? 사실 몰랐어요. 몰랐어요. 네. 그러면 오마주 씨의 소개로 어떤 채널인가 해서 들어가서 봤고 근데 내가 할 수 있겠다. 아니 그렇게 막 가볍게 생각한 건 아니고요. 제가 사실 생방송으로 방송을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생방을 좋아해요. 생방을 좋아해요. 네, 실수를 해도 이 그냥 뒤끝 없이 앞만 보고 가야 하는 그 특징을 좋아해서 일단 생방이라는 것에 그것이 메리트가 좋았고 있어. 네, 이제 봤을 때 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씩 3번 정도 하니까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뭐 시작하니까 괜찮지 않았었지만 이제 시작할 당시에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냥 재밌게 할 수 있겠다. 그 뽑을 때 우기 오빠도 있었어요? 아니요, 안 계셨어요. 그때는 없었고. 그럼 처음 이제 광고 요정 딱 해가지고. 그때 뭐였어요, 첫 상품이? 혈당을 조절해주는 음료. 닥터햄 당연 그거였나 보다. 알고 계시네요. 그때 뭐 약간 에피소드가 있어요? 처음 했을 때? 아니면 진짜 처음 하고 떨렸겠다. 나서 우기 오빠의 피드백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 첫날? 댓글 반응들이라든지. 일단 초반에는 욕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오지게 먹었어요. 진짜. 아니 광고에 욕할 게 뭐가 있어 광고 요정에? 아니 근데 제 생각엔 그 욕이 어떻게 느껴졌냐면 매불쇼 시청자분들의 뭐 약간의 취향? 덧세? 있어. 기싸움 같은 거? 기싸움? 이게 왜냐면 다른 요일 광고 요정 언니들은 몇 년씩 되게 길게 하셨기 때문에 사실 처음 보는 인물이 나와서 막 텐션 높여서 하고 있으면 솔직히 처음에 안 예뻐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너 어떤 애인가 좀 보자 요런 마인드로 보실 수 있지. 왜냐면 거기가 워낙 이제 찐 팬들이 많고 오래된 팬들이 그 골수 팬들이 많다 보니까 새로운 인물을 뭐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쵸, 네. 그쵸. 제 생각엔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약간 뭐 얼굴이 크다, 뭐 약간부터 해가지고 뭐 광고가 과하다, 뭐 너무 길다, 약간 별의별 얘기를 많이 올려주셨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로도 되게 스트레스 많이 힘들었겠다. 네, 받았었죠. 그리고 이제 체육 선생님하고는 사실 선생님이지. 98년생이셔. 약간 우리가 박근영 선생님, 뭐 신구 선생님 하듯이 우리 효진님한테는 우기 오빠 이제 체육 선생님이에요. 호칭으로도 처음엔 되게 타격을 받으셨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썼다기보다는
사실 사적으로는 교류를 많이 안 해요. 그쵸. 왜냐면 이제 제가 방송을 준비하러 가면은 대본 보면서 방송 정리하고 계시고 바쁘시거든요. 그러니까 인사만 드리고 저도 제 걸 준비하기 때문에 사적인 대화를 나눠본 적 없는데 거기서 괜히 말 걸면 큰일 납니다. 약간 기분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존칭을 쓴 거죠. 선생님이라고 한 건데 오빠는 현타 어때요? 아니 근데 또 재밌게 학생이라고 받아주시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피드백 같은 거는 뭐 전혀 안 해주세요. 그냥 거의 응원해주시고 광고도 많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제 광고 중에 대화하면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네. 우리 효진 씨가 진짜 대단한 게 아니 광고 대본을 직접 나는 광고 요정분들이 쓰는지 몰랐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되게 기발하고 꽁트처럼 만들어야 되잖아. 되게 재밌고 그 특색을 잘 담아야 되는데 이거 되게 고민되겠어요. 이게 초반에 어려울 가장 것 큰 같아. 스트레스가 그거. 사실 욕보다도 이 대본 맞아. 작성. 맞아. 왜냐면 이게 그냥 유행하고 있는 거 한다고 웃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맞아. 왜냐 유행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나는 알아도 못 써. 밈 같은 거 어쨌든 SNS를 자주 하니까 그런 게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데 제가 그래서 가장 첫 광고 때 마라탕 노래가 유행하고 있었어요. 그 뭐죠? 탕탕 흐르 이거 몰랐어? 그래서 그걸 했죠. 너무 근데 유행이었잖아.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너무 민망했었거든요. 진짜 민망했겠다. 흐르 그거 네, 그거 모르시더라고요. 한 6개월을 돌고 우리한테 옵니다. 그 정도 기간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 6개월 동안에도 이게 유행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 하면 유행이 거의 끝날 때쯤 하면 돼. 네. 그럼 우리 오윤혜 씨는 삐끼삐끼도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이거 알아요? 알죠. 알죠. 나도 알죠. 다 알게 됐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힘들겠구나. 유행하는 거를 썩질 못하니까. 네, 그래서 또 막상 쓸 수도 없고 막상 못 써. 어쨌든 현장에서 보시는 분들이 반응이 좋으면 더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신이 나지. 네, 현장에 사실 계시는 분들이 나이대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잘 모르시니까 평균 나이 60은 넘어야 되니까 거기다 국회의원들이랑 나 교수님들 맞아.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도 맞아. 워낙 이제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었으니까 다들 막 분위기도 안 좋죠. 그래서 한창 기가 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있어요. 우리 효진 씨가 생각해도 이거는 내가 찰떡으로 잘 광고 뭐 이렇게 대본을 잘 썼다. 네. 반응도 괜찮았다. 그거 있었어요? 기억 남는 거? 제가 그나마 반응을 이끌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체육 선생님이라고 제가 부르면서 그 선생님을 뭔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듯한 식으로 유도하면서 꺾어버리는 그런 광고를 좀 몇 번 했었어요. 오, 재밌겠네. 네, 뭐 한 번은 그 수면을 조금 도움을 주는 멜라토닌 영양제 같은 광고를 하는데 막 나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설마 이건 체육 선생님을 뭐 사랑이라고 나올 것 같지만 상상하다가 너무 괴로워서 잠이 안 오는 이 현상인가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좋아한다고 말할 것처럼 하면서 그냥 꺾어버리면서 살짝 놀리는 그런 광고를 몇 번 했었는데 선생님도 되게 재밌게 받아주시고 보는 분들도 체육 MC를 건드리다니 뭔가 이러면서 약간 그런 반응이 저는 그래도 괜찮지 않았나.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좀 알아가고 친해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야. 이 사람들은 이미 너무 다 친하거든. 그러니까 맞아. 새로운 사람한테 이제 적응해서 서로 친해지는 데까지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너무 적응 잘해서 그러니까 오늘 첫 광고도 우리 효진 씨가 산삼순배 기대됩니다. 네, 좀 해주신다고 하니까 산삼순배 시작합니다. 사정장 하이 나니가 스키 이게 나와. 초코민토 보다도 산삼순배 우리 사정이 여러분들 하루가 힘들다고 과자, 초콜릿 이런 거 드시면서 기운 내려고 하시는 건 아니겠죠? 홍삼 가격에 산삼을 드시면서 한번 하루 기운을 내보세요. 전설의 고려 산삼의 맥을 잇는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이름도 그래서 산삼순백입니다. 산삼순백 1+1과 사은품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포닌 종류와 압도적 농도를 자랑하는 산삼순백 한
박스 30병에는요 7년근 산양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꾸준한 품질 관리는 물론이고 컴파운드 K 강화로 흡수율도 높였다고 하네요. 말이 어렵지만 좋다는 거는 확실히 알겠네요. 온라인 구매 후기 16,000건과 만점에 가까운 평점을 자랑하는 가심비 최고의 제품입니다. 검색창에 산삼순백으로 검색하시거나 전화 문의 1666-1080으로 전화 주세요. 네, 이거 우겨보처럼 고맙습니다. 이거 해야지. 네, 고맙습니다. 이거 해줘야지, 우겨보처럼. 자, 바로 제가 이 바톤을 이어봤습니다. 자, 사정장. 사정장, 오겐키 데스까? 사정장들의 머리숱 남아있나요? 모션 의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머리숱 때문에 고민하시는 우리 사정장들을 위해 모션 의원에서 50% 할인하는 빅 이벤트, 여기에 탈모 샴푸까지 드리는 빅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02-533-5882로 전화하셔가지고 오정TV 보고 전화했습니다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니 다행히도 진짜 우리가 그 이 앞 시간에 사인사색이라는 우리 코너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 얘기를 우리가 들은 거예요. 바로 이 앞 녹화에 윤회짱 나니가스키 뭐 이거를 네, 깜짝 놀랐어요. 그걸 처음에 용주 씨가 와서 했을 때 저랑 이제 윤혜 언니랑 전민기 씨랑 셋이 뭐야 이랬거든요. 진짜요? 이것도 근데 사실 거의 끝나가는 밈이긴 한데.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사실 아시지 않을까 해서 저도 들고 왔거든요. 근데 그 생면부지였잖아. 그치? 이렇게 우리 그 효주님 덕분에 우리 사정장들은 이 밈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광고도 스무스하게 넘어갔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효진 씨한테 이제 궁금한 것들 우선 연기를 전공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 딱 다르다. 20대시니까 그럼 대학을 졸업하고 어떻게 어떤 걸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아직도 대학 졸업을 못했어요. 아, 그래요? 이게 제가 학생. 사수를 했거든요. 진짜요? 연극영화과로 준비를 했는데 사실 원래는 제가 어렸을 때 아이돌이 너무 되고 싶어가지고 나 노래를 하겠다라고 까불다가 이제 그렇게 고등학생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까불 만큼 노래를 잘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은 가야겠고 노래는 그렇게 잘하지 않으니까 실용음악과는 노릴 수도 없고 하면서 뮤지컬이라는 장르에 너무 푹 빠져버려서 뮤지컬과를 가겠다고 한 사수를 했는데 어디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이제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에 진학을 했어요. 네. 세종대 내가 또 강의, 아니, 여기 또 강의, 실용음악과 강의를 좀 오래 했죠. 세종대학교. 그거 정말요? 교수님 뻘인 거예요. 교수님. 아, 그렇게 되네. 교수님이 화장실로 불러낸 거예요. 그렇네. 그래서 그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실제 교수님이기 때문에. 아, 그렇네. 근데 왜 졸업 못했어요, 아직? 근데 제가 2학년 1학기까지 했는데 그때 EBS 오디션을 하나 봤어요, 프로그램을. 2학년 때. 네, 근데 그게 붙어버린 거예요. 네. 그런데 방송 진행이 거의 2주 뒤에부터 시작이 된다고 해서 그때 2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급하게 휴학을 하고 그게 이제 1년 반 동안 방송을 하면서 이제 학교가 점점 멀어졌고 이제 또 끝나면서 그냥 뭐 이렇게 아름아름 계속 일을 하게 되니까 약간 또 현업으로 그냥 바로 나오게 된 거구나.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생방송 뭐든지 해결단 이 프로그램인 거죠. 근데 뭐 아이돌도 꿈꿨었고 뮤지컬 배우도 하고 싶었고 그러면은 뭔가 좀 더 연기 쪽이나 뮤지컬 무대에 서고 싶다라는 열망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나요? 지금 이제 제가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다 보니까 가족 뮤지컬 같은 것도 하고 있고 뭐 어린이 프로로 사실 더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이제 가족 뮤지컬 말고 이제 그래. 큰 그런 뮤지컬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아직 커요. 그치, 아직 이제 20대인데. 또 뮤지컬은 노래가 80% 중요하더라고. 네, 결국에는. 하시기를.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뭐 도와드릴 거 없고 응원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효진 씨가 연애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28살 때 남자 몇 명까지 만나봤어? 28살까지 치면. 야, 28살에 2명 만났어.
정말요? 여기는 이제 연애 한 4번째하고 결혼한 세 번째. 세 번째. 그런 스타일. 명. 이 28살이면 솔직히 뭐 한 6개월에 한 명 정도씩 연애할 때 아니야? 한참 많이 할 때죠. 그죠? 나이 들어갈수록 잘 오히려 안 하는 것 같고 저는 이제 학생 때부터 뭐 20대 초중반까지는 정말 좀 쉼없이 연애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효진 씨가 보니까 본인은 쓰레기 콜렉터다. 어. 너무 만나는 남자들마다 바람기가 많았다라고 그래요. 했는데 어떤 스타일들의 남자를 만났어요? 제가 이거를 시간 순서로 조금 정리해 볼게요. 유형이 아주 다양하네. 쓰레기 원. 질투에 눈이 멀어 분노 조절을 못했던 남친을 만나본 적이 있다. 그냥 뭐 이성적인 거에서 질투라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왜 한때 아이돌을 꿈꿨다고 네, 했잖아요. 그래서 막 앞에서 춤추는 것도 좋아하고 무대에 올라가는 걸 정말 좋아했는데 그 친구가 그런 모습들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런 것도 조금 자제해줬으면 좋겠다고 많이 내 얘기를 꿈인데 네, 했었고 참고 살아도 한 번씩은 이게 흥이 올라오죠. 네, 방출이 될 때가 있잖아요. 이때 학생이었거든요. 네. 노래를 크게 틀고 청소를 하니까 신이 나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춤을 췄는데 앞불싸 그걸 본 거예요. 같은 반은 아니었는데 공인의 지나가다- 제가 된 모습을. 네,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복도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화를 내고 분에 못 이겨서 본인의 핸드폰을 집어 던져가지고 뭐 액정이 깨져서 며칠 연락이 안 되고 약간 이 정도로 분노 조절을 너무 못하는 그 객기지. 그 어리니까 봐주는 거지. 지금 그래봐라. 이거는 완전 거의 데이트 폭력 수준이지. 사실 이렇게 하면은. 이 친구는 아웃이고. 자, 대학 못 간 게 니 탓이라며. 가스라이팅을 해요, 남친이? 연기학원 다니다 만났어요? 맞아요. 네, 연기학원에서 많이 만나야죠. 잘생긴 애들이 많은데. 저는 약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남자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자꾸 마음이 가요. 아, 챙겨주고 싶고. 모성애가 또 그래요? 작동하는구나, 네, 발동.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저는 사실 멘탈이 약하진 않아요. 그래요. 매불쇼를 할 정도면 매불쇼는 돼요. 네. 멘탈 약한 애들은 못 완전 버텨요. 정신 네. 똑바로 차려야 되고. 네. 근데 이제 그 멘탈이 약한 남자친구 옆에 있었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건지 뭐 사실 내가 이번에 모의고사 못 본 것도 너 때문이고. 너랑 그때 너무 뭐 놀아서. 시간 써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자꾸 제 탓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다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아. 우리 효진 씨는 어떤 남자한테 확 끌려요? 이상형이나 좀 좋아하는 포인트가 뭐예요? 남자? 원래 이상형은 웃긴 남자. 사실 웃긴 남자 싫어하는 여자 없잖아요. 재미있는 남자? 네. 웃기고 생김새는 좀 강아지상 같고 그러니까 뭐 옷도 잘 입고 이런 이상형들은 있죠. 근데 항상 사귀었던 남자들을 보면 어딘가 약점이 있는 그런 남자를 사람한테 많이 또 만났던 것 같아요. 끌리는구나. 아, 약간 모성애가 좀 강하네. 그런가 봐요. 근데 우리 또 효진 씨가 남친이 원나잇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용서해 줬어? 이게 지금 다 다른 남자인 거죠? 이거 쓰레기 3번입니다. 네. 그 이거 원나잇 한 걸 어떻게 알게 됐어? 그러니까 사실 그 친구는 평상시에도 연락이 잘 안 됐던 친구예요. 이게 첫 번째 연락 잘 안 되는 거. 거기부터 의심했어야 됐는데 같이 있을 때도 핸드폰을 잘 안 만지고 이제 그런 모습을 많이 왜냐면 보였었기 다른 때문에 여자한테 연락이 오는 걸 들키잖아요. 진짜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땐 몰랐어요. 뭐 하루 넘게 자꾸 잠수 타고 이랬던 적이 있어서 약간 점점 쎄함이 몰려왔었고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조금 뒤졌어요. 뒤져야죠. 남친 모르게? 네. 모르게 뒤지죠? 아는데 뒤질 수 아니, 그러니까 없죠? 나 좀 볼게 막 이제 화나서 막 그게 아니라 모르게. 뒤졌는데 그럴 거면 철저해야 되는데 또 철저하진 않더라고요. 볼 거라고 생각을 안 했겠지. 절대 네. 못했겠지. 근데 이제 또 봤는데 너무나 그런 흔적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었어요? 원나잇 뭐 클럽에서 잘 잤어? 뭐 이런 거? 그런 건 아니고 언니 주로 그렇게 보내나 보지. 일어났어? 또 만나고 싶다 약간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대화들. 남자가? 네. 아. 이제 근데 여자 쪽에서는 또 이제 안 만나고 싶어하고 아니 뭐 만족스럽지 못했는지 여자야 시그널 안 좋고 근데 남자는 계속 네. 트라이하고. 네 그런 걸 보고 한 이제 명이었어 아니면 여러 명이었어요? 한 명이었어요. 아.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보자마자 추궁했기 때문에 한 명이었는지 여러 명이었는지는 네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게 됐는데 어디서 어떻게 만나서 원나잇을 했대요? 뭐 그런 것까지는 사실 들으면 너무 상처될 것 같아서 안 물어봤고 그러면요. 그 남자친구의 집에서 그랬다는 것 정도로만 이제 알고서
이제 저는 너무 충격이었겠다. 화가 나서 헤어졌기 때문에 더는 안 들어봤었는데 아 바로 헤어졌어요? 네. 그 얘기 듣자마자? 네. 어. 그 남자도 안 매달리고 네. 다신 안 그럴게. 뭐 그런데 순순히 헤어지더니 한 2주 정도 뒤에 매달리더라고요. 술 마시고 연락 왔나요? 아니요, 갑자기 집 앞에 아침 뭐 새벽 뭐 5시, 6시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문자를 보내고. 어머나 새벽 5시, 근데 6시에? 저는 어차피 나가야 되니까 마주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이제 힘든데 그 힘든 이유가 약간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 것 같아서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안 좋아서 힘들다. 개소리. 멍멍이가 짖나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계속 저를 꼬셨죠. 근데 또 제가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이 나이 때는 근데 넘어갈 수 있어. 한 번은 용서해주자. 이게 된다니까. 제가 만나면서 어떤 조건을 걸었냐면 조건. 일반적인 경우로는 연락 너 무조건 똑바로 하고 이런 조건을 걸잖아요. 근데 저는 다시 만날 거면 너가 그렇게 뭐 바람 폈던 거 원나잇 했던 거 없던 일이라고 생각하고 만나자라고 했어요. 오, 남자로선 땡큐죠? 뭐야? 너무 아니 근데 고맙죠? 저의 마음은 뭐였냐면 그 친구가 그 사실을 계속 안고서 이제 그것 때문에 잘해주는 모습을 착하네. 보고 그게 싶지 더 싫은 않았고 거야. 그렇게 했는데 그 친구 정말 그렇게 없던 일처럼 뻔뻔하게.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이후로 만나는 동안 별일 없이 헤어졌어요? 네, 별일은 없었는데 혼자 좀 많이 힘들었어요. 없던 일이 안 되지. 당연하지. 계속 네. 생각나지. 조금만 연락 안 돼도 더 네. 생각나지. 거절을 못하죠, 잘. 네. 근데 그런 그거를 아는 아기는 그걸 이용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돈까지 빌려달라고 하지. 명의 좀 빌려줄래? 네 명의로 대출 그런 좀 적은 하자. 없죠? 아 근데 말씀해 주시니까 생각났는데 돈도 빌려줘요? 뭐 큰일은 아닌데 약간 그런 거였나 봐요. 스포츠 토토? 이런 거 근데 약간 불법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돈을 좀 날렸는데 저한테 10,000원만 달라는 거예요. 아, 정말 아니, 뭐, 고등학생이야? 뭐야, 왜 이래? 어떡해. 10,000원만 달라는데 아니 사실 큰 돈이면 더 심각하게 무슨 일 있어라고 물을 수 있는데 10,000원? 아니 왜 10,000원을 달라고 해서 물었는데 밥 한 끼 먹을 돈이 없대요. 그러면 보통 얘 같은 경우엔 짜게 식어가지고 그냥 차단시키고 다시는 연락이 안 되거든요. 나는 정말, 그치? 아니, 다시, 근데 괜찮았어? 이제 그냥 돈은 안 줬어요. 뭐 그걸로 헤어지기까지 하진 않았지만 골로도 안 헤어졌 그럼 도대체 어떻게 차라리 돈 해주지 그랬어. 안 헤어졌다고요? 네, 안 해가지고 네가 알아서 해라. 난 이건 못 주겠다. 그 이후에도 계속 만났을 거 아니에요? 뭐 그 뒤로 저한테 돈 얘기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서 그럼 데이트할 때는 어쨌든 다 부담하고 그랬겠네요? 저는 근데 데이트할 때 제가 조금 더 많이 내는 편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어떡하냐. 뭐, 여유가 있는 사람이 내는 거는 뭐, 나쁜 일은 아닙니다만. 남자 보는 눈은 우선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그러지 않아? 여기 유니세프야, 지금. 그 정도로도 안 헤어진다는 게. 그리고, 이것도 좀 힘든데, 엔드라이브 속에 판도라 영상, 이건 뭐예요? 영상 판도라 상자를 열어버렸다. 쓰레기 5로 갑니다. 이게 이거 뭐예요? 이제 다른 남자인데. 뭐, 이거 뭐 남친의 뻔하지. 컴퓨터 안에 뭔가. 야동? 야동은 무조건 있지만, 뭐 전 야동 플러스 여자친구들과의 뭔가겠죠? 20대 초반에 만났던 남자친구와의 일인데 네. 이 친구도 입시학원 다닐 때 만났는데 아까 그 가스라이팅 남친이랑 또 달라요. 달라요. 왜냐면 제가 다른 사수를 친구. 했잖아요. 노래 연습하고 무용 연습하고 그러려면은 핸드폰으로 스피커 연결해서 틀잖아요. 음악. 네, 제 연습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음원 저장이 그 친구의 엔드라이브에 저장이 돼서 제 핸드폰에 그 친구의 엔드라이브 아이디 로그인을 해줘서 제 핸드폰으로 틀었다가 로그아웃을 안 한 거예요. 근데 그 상태로 집에 갔는데 보니까 로그인이 돼 있네? 근데 이게 뭐가 있을까 너무 보고 싶잖아요. 사실 보면 이게 좀 도덕적으로 좀 안 되는 짓이긴 하지만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참아요. 그래서 보자 하고서 이렇게 봤는데 카톡이 막 캡처돼 있는 그런 사진들이 있어서 이건 누구랑 대화한 걸까? 카톡 캡처? 네, 그래서 봤는데 그냥 본인의 동성 친구랑 얘기한 듯한 내용이었는데 뭐 오늘 걔를 만난다 이런 류의 대화였어요. 그래서 효진 씨 만나는 중간에? 그건 아니에요. 아니고, 저 만나기 과거에, 전에 과거에 과거에.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일까 하면서 계속 넘겼는데 무슨 영상이 하나 나왔는데 그 대화 속에
주인공 그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자가 나온 영상인데 이제 그 남자의 거를 입으로 해주고 있는. 그걸 찍은 거야? 네, 그 영상이 있는 그거 거예요. 어떻게 찍었지? 그냥 눈이 이렇게 안 보이니까. 위에서 이렇게 찍었겠죠. 아니 얘기하고 찍었을 수도 있죠. 동의하에 찍었을 수도 있죠. 그 대화의 흐름으로서는 이거 허락 안 받고 찍었다라는 느낌이었지만 그건 범죄지. 뭐 그거는 확인 잘 안 물어보진 되니까. 않았으니까 뭐 맘대로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지만 그냥 그 대화의 느낌으로는 그랬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여자랑 사귀지 않고 있었던 상태였다는 건 확실했어요. 그 그냥 대화의 약간 정황으로. 즐긴 거네. 네. 근데 그렇게 과거를 신경 쓰는 타입은 아닌데 이게 막상 그런 행위라는 걸 눈으로 봐버리니까 보니까 쉽지 않지.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나랑 하는 것도 혹시 누군가한테 공유될 수 있다라는 맞아, 맞아. 그쵸, 약간 걱정이 드는 이 거 아니야? 잠재되어 있는 아. 듯한 이런 느낌이 또 받을 수 범죄니까. 있으니까. 어.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바로. 벤 드라이브에 있다. 네, 봤다. 이거를 사실 로그아웃이 안 돼 있어서 내가 너무 미안하지만 그걸 봤다가 이런 영상을 봐버렸는데 내가 이게 계속 생각이 나서 너를 좀 만나기가 힘들 것 같다. 난 너랑 손 잡기도 싫다. 라고 해서 걔가 또 뭐 너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라고 했는데 같은 학원을 다니고 있었잖아요. 계속 마주치니까 계속 마주칠 때마다 저를 이렇게 약간 풀어주려고 이렇게 막 그 공세를 했는데 또 거기 제가 넘어가가지고 아니 진짜 여기에도 써있지만 연애할 때 호구가 많네. 좀 심각합니다. 이거를 좀 우리가 그 사명감을 가지고 네. 우리 효진 씨가 우리한테 물어본 질문들이 있으니까 네. 그거를 아르기닌을 좀 먹고 우리 지금 기운 짝짝 빠지지. 아니 이렇게 예쁜데 이렇게 이상한 남자들만 죄다 만나고 다니네.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나는 20대 때는 그런 뭐 이런 남자 저런 남자 다 만나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 그래야지만 정말 좋은 남자, 나랑 잘 맞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 아니 겁니다. 보통 그런 놈은 한두 명 만나면 이제 끝나는 거지. 지금 쓰레기 5까지 나왔다고. 이거는 난 쓰레기라도 더 만날 걸 그랬다. 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너무 기운이 짝짝 빠지니까 네. 헤라클라스 아르기닌 6,000을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미국 국립과학센터에서 밝힌 성인 최대 권장 함량이 바로 6,000mg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딱 드셔보시면은 기존에 내가 먹던 아르기닌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네. 굉장히 진한데 맛이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아르기닌 중에 먹었을 때 약간 비리거나 좀 그 특유의 맛 때문에 거부감이 있으셨던 분들도 요거는 그냥 너무 상큼하고 새콤하게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편안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한 달 이상 드세요. 정말 아침이 달라요. 운동 전에 드시면 특히 생활의 활력이 다릅니다. 정말 강추합니다. 보니까 이 헤라클레스 아르기닌이 입소문을 타가지고 2023년 론칭 이후에 200만 포 이상이 판매가 됐습니다. 네, 약사분들이 남성 아르기닌으로 가장 많이 추천하는 제품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여러분 믿고 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담 문의는 1660-1024번이 있고요. 저희 광고 그 댓글 링크란에 저희가 링크 걸어뒀거든요. 이것 타고 가셔서 구매하고 오정TV 보고 구매했다라고 좀 꼭 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헤라클레스 아르기닌이었습니다. 자, 20대 Y존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솔직히 뭐 피부나 이런 거는 뭐 쓰레기 만나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돌아갈 수 없어. 그게 하지만 무슨 말이죠? 피부나 이렇게 쓰레기를 만나고 싶다고 안 된다는 뭐 피부가 20대로 돌아가는 것도 불가능하고 아, 불가능하죠. 쓰레기를 만나고 싶은 것도 불가능해요. 우린 이미 법적으로. 하지만 Y존만큼은 네. 20대보다 나 지금 괜찮아. 그러니까 자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궁 덕분입니다. 네. 지금 Y존의 시간을 되돌려 주는데 여기가 특허받은 원료로 한층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자연 유래 성분 7가지에 보습, 진정, 청결, 성감, 향상 거기에 질, 건조증. 그러니까 20대는 몰라. 그냥 생각만 해도 촉촉해지고 생각만 해도 좋지만 40대부터 노력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 건조함 때문에 뭔가 사랑을 나눌 때 즐기지도 못하고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뭔가 우리 부부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1단계 이 여궁으로부터 좀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Y존 케어 1위 브랜드 여궁으로 함께 하시고 1588-5570으로 오정TV 보고 상담합니다 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여러 가지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매블쇼 광고 요정 최효진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효진 씨가 오정 언니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역으로 질문이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남자가 솔직히 너무 잘못을 계속했는데 헤어지지 못하고
이런 모든 연애가 다 비슷한 패턴이라 힘들다. 요걸 어떻게 바꾸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당연히 바꾸고 싶죠. 이건 사실 내 패턴이거든. 내가 이런 남자한테 끌리는 거고 이렇게 연애한 게 또 익숙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연애만이 내가 진짜 연애를 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연애 패턴을 좀 바꿔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보통 바꾸냐? 남자가 먼저 대시하죠. 호감을 표현해요? 그렇긴 하죠. 네. 그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 효진 씨가 그냥 이런 성격만 외모라든지 재밌고 뭔가 본인이 마음에 드는 성향의 남자가 나타나면 먼저 대시를 하기를 추천합니다. 아. 저는 남자와 여자가 있을 때 네. 정말 괜찮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 뭔가 되게 안 넘어올 것 같잖아요. 네. 여자들은 괜찮은 여자들도 쉽게 잘 안 넘어가거든요. 왜냐면 그게 본능적으로 날 쉽게 볼까봐. 여자들은 좋아도 약간 방어를 친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들은 안 그래요. 남자들은 오히려 여자가 먼저 조금 시그널을 보내주면 너무 땡큐. 근데 우리 효진 씨 너무 예쁘고 착하고 매력적이니까 아, 저런 남자가 날 좋아할까 싶은 그런 남자 있잖아요. 네. 진짜 누가 봐도 이상해요. 그런 남자한테 먼저 시그널을 보내보세요. 그런 남자를 본 적은 있어요? 본 적은 있죠.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러면은 막 적극적으로 대시해 본 적은 없어요? 없어요. 보통 20대 때 먼저 잘 못하지. 그래 못하지. 근데 그럴 때 약간 성공을 치라 이거지. 명함을 받던지 연락처를 알던지 명함은 너무 야 요즘 누가 명함을 들고 다니냐? 인스타그램 DM으로 이렇게 뭐 알던지 죄송합니다. 아 나 이것도 너무 예스러운 것 같아. 빨리 집어 넣으시고요. 어떻게든 그 연락의 창구를 알아내서 먼저 저는 효진 씨가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패턴을 바꾸기에 가장 좋은 거는 이 방법이 좀 통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볼 마음은 좀 들어요? 아, 쉽지는 근데 않죠. 제가 약간 그런 생각은 있어요. 제가 약간 성격이 막 애교가 많고 뭔가 남성들이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여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남자들이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여자 성격 없어요. 그래요? 예쁘면 돼요. 그런 거예요. 당연하죠. 돼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좀 많이 털털하기도 하고 더 좋지. 예쁜데 그래요? 털털해 최고 여우 아니야? 같거나 뭐 이런 성향이 아니라 되게 그냥 편안하고 좀 털털한 성격이구나. 그럼 더 좋죠. 예쁜데 털털하면. 더 좋지. 나를 좋아하는 남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로 지내긴 좋지만 여자친구로서는 조금 딱히 생각이 안 드는 성향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기 우리 때문에 효진 씨가 잘 몰라서 그래요.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대시를 할 생각도 안 해봤고 아 그래요? 네. 근데 우리의 조언은 너무 남자들이 좋아할 스타일이니까 맞아, 외모가 일단. 먼저 꼭 대시해서 본인이 원하는 남자를 한번 쟁취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런 애들이 걸러집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남자들을 만나고 나면 남자가 주는 편안함, 기쁨, 시너지, 서로 막 이런 걸 느끼면 다음부터는 맛있는 걸 먹었어요. 그럼 맛없는 게 그치. 웬만하면 피하게 되잖아. 불량식품 웬만하면 안 먹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불량식품만 먹었을 때는 맛있는 걸 먹었을 때 어떤 기분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선은 적극적으로 경험하시길 자신감을 갖고 모든 남자한테 다 통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쁜 남자 구별법 이거는 알려줘도 뭐랄까 어차피 그걸 못 피해가기 때문에. 못 피해가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 질문이 너무 순수하잖아. 나의 위치가 어느 정도 완성되어야 결혼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되게 진짜 배려를 많이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 그래요? 결혼은 나의 위치와 전혀 상관없어요. 진짜요? 본인이 하고 싶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 하면 돼. 누구랑 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니까 언제 하느냐보다는. 근데 이거는 있는 것 같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턱대고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결혼하는 거는 나는 좀 아닌 것 같아. 결혼의 현실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그치. 내가 감수하고 희생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도 있고 서로 그런 것들을 할 준비가 되었을 때 왜냐면은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막상 결혼 생활 현실로 가게 되면 이게 쉽지가 않거든. 부딪히는 일 투성이라. 근데 그래도 마음가짐을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좀 맞춰가면서 내 주장도 좀 굽힐 줄도 알고 내가 어떨 때는 맞춰주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현명하게 얘기도 하면서 이거를 잘 헤쳐나가야겠다라는 마인드를 좀 갖고 결혼하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인드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배우자고 이런 대화가 잘 되고 가치관이 맞고 같이 살고 싶은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런 것들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났을 때
결혼하는 거지 막 뜨겁게 불타올라서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죽을 듯이 사랑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금방 또 사라지니까, 감정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을 바라보는 그게 다르니까, 그리고 살다 보면 사실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조금씩. 여행도 좀 자주 다니고 그런 거에 돈을 많이 쓰면서 좀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방향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남자는 그런 것보다 우리가 열심히 뭔가 젊을 때 일궈서 많은 것들을 일에 열심히 하고 뭐 그러면서 사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또 남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관이 좀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방향을 우선 알아야겠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거를 먼저 본인을 알아야 남을 맞춰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고, 이 나쁜 남자 지금 너무 또 교수님과 결혼 강의가 됐어. 요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하죠. 나쁜 남자 구별법보다 좋은 남자 구분법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좋은 남자인지. 저는 남자면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가 있으면 고민하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책임감이 있고, 책임감 가장 중요합니다. 책임감. 네.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자기가 어떤 프로젝트를 완성할 때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하느냐. 뭐 하나를 보면 알 수 있잖아. 책임감이 있느냐. 또 하나 성실함. 이거를 내가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왔느냐. 요 정도가 있으면은 본인과 함께 뭔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기본 바탕은 되어 있다. 근데 뭐 하면 금방 포기하고 책임감 없이 일 처리해버리고. 맞아. 계속 주변 탓하고 남 탓하고 이러면 이제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고쳐쓰기 힘듭니다. 뭔가 다 갖춘 남자를 만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맞아. 나도 다 갖춘 여자가 아닌데 다 갖춘 남자는 이 세상에 없는데, 저도 막 20대 때 철이 없을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 갖춘 남자랑 결혼해서 편하게 살아야지, 약간 이런 마인드로 결혼하면은 뭔가 다 꽃길일 것 같고 이런 생각으로 결혼을 하니까 사실 현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힘들고 자꾸 이렇게 내가 불행해진 거는 너 탓이야, 이렇게 남 탓도 많이 하게 되고 좀 그랬는데, 이런 좀 성숙한 자세를 결혼 전에 가지면 아무래도 결혼해서 싸울 일이 좀 줄어들고 서로 갈라서게 되는 일도 많이 줄어들 것 같아서. 근데 결혼에 대한 질문이 많은 거 보니까 결혼을 하고 싶어요? 빨리? 그러게. 원래 정말 빨리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막상 제가 이제 20대 후반인데 20대 후반이 돼도 아직 어린 것 같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언니 그럼 나는 도대체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야 결혼 정년기다라는 생각이 들까 뭐 이런 고민도 있고 결혼 자체는 너무 하고 싶죠. 결혼이 왜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일단 이 가정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생각이 늘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싶고 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오, 그럼 진짜 가정적이고 책임감 있고 성실한 남자 만나야겠다. 아, 그리고 이게 다 일반화할 순 없지만 그냥 솔직히 말하면 왜 어른들이 말하는 성실하게 학업 코스 밟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좋은 대학을 나온 남자들, 좋은 직장을 가진 남자들을 잡으라고 하는 게 이게 뭐 꼭 돈을 밝히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사실 그 사람들에게는 성실함이 이미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성실함이 없으면 일단 공부 잘하기가 어렵고요. 그쵸. 그리고 직장 생활 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 중에서도 쓰레기 같은 남자 있을 수 있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조건을 갖춘 남자들이 성실함과 책임감을 갖고 있을 가능성은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좋은 대학 나온 좋은 회사 다니는 네, 남자. 나는 왜냐면은 본인도 너무 이제 가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그런 남자 중에서 본인이랑 잘 맞고 좋은 심성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실패 확률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네. 지금 이렇게 잔뜩 얘기했는데 지금 효진 씨 머리는 그런 남자는 어디에 있고 어떻게 만나고 그게 가능한 거야? 이 언니들은 지금 뭐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근데 우선 연애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쓰레기를 만났다는 걸 인정한 거부터가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네, 이런 남자 만나도 될까? 그런 남자 만나세요. 그동안은 막 그냥 맞아. 비슷한 패턴이었다면은 좀 너무 색다른데 괜찮나? 이런 남자들 위주로 좀 전문직 남자 한 번도 안 만나봤죠? 네. 그러니까 그냥 만나보라고요. 왜냐면은 나도 그 전에는 그 전문직 남자 뭔가 재미없을 것 같고 지루하고 매력 없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그 사람들만의 또 안정감과 매력이 있어요. 일부러라도 한번 만나보세요. 알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가 전문직을 못 만나서 지금 한이 맺혀가지고 지금 언니로서 하는 조언이니까 너라도 만나라. 제가 대신 한번 꼭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네. 그리고 댓글로 우리 효준 씨 응원 많이 해주시고 구독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